오늘 영상에서는요, 건강식품 웨비나, 저희가 셀러킹덤에서 예전에 했던 웨비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다시 보기를 좀 유튜브에 올려서 제공을 해 드리고요. 또 이어서 건강식품 웨비나 2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동영상 고정 댓글란에 이번 주에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2부 참여 신청 꼭 하셔서 무료로 정말 귀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셀러킹덤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웨비나들을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저희 셀러킹덤 무료 조인 하셔가지고 강의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강의들도 보시고 앞으로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시 보기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커머스로 판매했을 때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높은 가격, 아주 부피는 작지만 그 부피 대비 가격이 되게 높은 편이고요. 또 우리가 아마존 셀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는데 FBA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FBA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한 유닛당 FBA 코스트 그 비용이 한 4불 정도? 예, 그래서 그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동일 고객에게 재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고객이 이번 달에도 사 먹고 다음 달에도 사 먹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빨간 티셔츠를 파시는 분들은 그 같은 고객에게 또 같은 티셔츠를 팔기 어렵지만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판매를 하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 구독 서비스로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 매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한 뭐 장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우리 그 미국 건강식품 그 온라인 건강식품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 그 $335억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4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큰 시장이고 지난 5년 동안 그 평균 성장률을 보면 1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 년도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도 온라인 건강식품 판매는 10%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올해 불경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식품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잘 팔리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잘 팔리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또 다른 그 카테고리 제품들보다 더 유리한 점이고요. 우리 지금 그 셀러 킹덤 여러분들은 아마존 판매자분들이 많은데 미국 건강식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약 70에서 80%가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식품을 판매하신다 그러면 꼭 아마존으로 하시고 또 아마존 판매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아마존 플랫폼 PPC 광고라든지 어떤 그 아마존의 그 매니지먼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건강식품을 추가하면 또 굉장히 또 유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존에 제품을 올려놓고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지만 또 한국 플랫폼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지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또 역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마켓을 공격하고 또 동시에 한국 마켓을 공격할 수 있죠. 요즘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구입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산 건강식품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압도적으로 해외 직구 1위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그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 년도 기준으로 해외 직구로 미국산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 건수가 1,200만 건이 넘었고
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8,9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한국 건강식품 시장이 4조 원인데 벌써 한 9천억에 육박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률이 8에서 11%인데 해외 직구로 사는 그 건강식품의 그 수요는 1 년에 20에서 한 30%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멘션했지만 아마존에 저희가 그 판매를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쿠팡이라든지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 지마켓 등을 통해서 해외 직구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영어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는 판매를 전혀 안 하고 한국에다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오직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고요. 어 아마존 셀러 분들도 아마존에 판매하는 것 외에도 한국 그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해외 직구로 판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프라이빗 레이블링 뭐 그 해서 물건을 잘 만드는데, 프라이빗 레이블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일정 그 같은 포뮬라를 레이블을 다른 레이블을 붙여서 다른 회사의 레이블, 다른 회사의 브랜드 레이블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을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동일한 포뮬러로 레이블만 다른 그런 제품들이 뭐 수백 개, 어쩔 경우에는 수천 개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프라이빗 레이블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비즈니스들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력 있게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 5년 정도까지만 해도 프라이빗 레이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프라이빗 레이블 방식 대신에 와이드 레이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이드 레이블 방식이라는 거는 나만의 포뮬라로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브랜드로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아마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약 60에서 70%가 이런 와이드 레이블 제품입니다.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가, 뉴챕터, 뭐 센츄럼, GNC 같은 그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쪼끔 브랜드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 인그리디언트, 그 내용물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품을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고도 와이드 레이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쉽게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소비자 구매, 뭐 이성 감성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고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뭐 시장성 어떤 뭐 컴페티션 뭐 이런 것들도 따지지만 가장 아 제품을 해서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이성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브랜딩이고 이제 마케팅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을 보는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되고, 하나는 또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을 또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원료가 없어요. 내가 이 원료를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뭐 이 포뮬라를 또 돈을 써서 특허를 내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셀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뭐 사용하거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포뮬라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제품을 개발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성적인 가치를 충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녹색 사과가 하나 있다."
똑같이 생긴 뭐 똑같은 무게 뭐 똑같은 잎사귀 하나의 그런 제품이 있는데 자 A라는 그 사과가 1 불에 팔리고 B라는 사과가 2 불에 팔리면 우리 소비자들의 이성적 가치를 봤을 때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A라는 사과를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반값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라는 1 불에 파는 사과가 있고 B라는 2 불에 팔리는 사과가 있는데 이 B라는 사과는 이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뭐 회사가 기부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또 뭐 지역 사회의 뭐 발전을 뭐 도움을 주고 또 상인이 운영한다. 이런 팩터들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감성적인 그 가치가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 불짜리 사과가 비싼지 알면서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업의 제품들이 비싸더라도 사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이 응답한 소비자들의 89%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서 '아 이게 정말 말이 될까? 아 이렇게 정말 팔릴까? 두 배가 높은 가격으로 팔릴까?' 고민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금 이제 입증이 돼서 아마존 셀러들도 뭐 1% for planet 뭐 그렇게 친환경적인 부분에 도네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존 A 플러스 콘텐츠 뭐 브랜드 페이지에 이런 친환경적이나 또 사회적 책임 경영 부분을 많이 노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판매랑 직결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친환경적 뭐 사회적 책임 경영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어떤 소비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서 그 소비자가 그 스토리를 보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건강식품들이 어디에 팔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BSR 레이팅이 어떻게 되고 뭐 리뷰 뭐 평균 숫자가 얼마 되고 가격이 얼마 되고 뭐 판매가 얼마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개발하는 그 제품 또 내 브랜드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크게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 에어본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인제 어떤 제품이냐면 이 제품 자체는 인제 면역을 좋게 하는 제품입니다. 아이들의 면역을 좋게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학교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 오는데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감기에 걸려서 뭐 반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천연 원료들을 가지고 먹기 편한 물에 탔을 때 녹는 그런 타블렛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고 몇 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의 회사를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봤을 때 어 보통 이제 아이들 면역 제품을 누가 사느냐? 부모님들이 사죠. 대부분 엄마들이 사는데 엄마들이 봤을 때 '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적 가치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제품들은 많은데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의 감성적 가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먹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 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자 이제 제품 개발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일단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뭐 힐리움 10, 정글 스카웃 이런 제품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뭐 경쟁이 비교적 적고 판매가 많고 어떤 기회가 많은 그런 제품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고객 대상.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형이면 학부형인데 뭐 우리 아이들을 뭐 비타민을 사 준다. 근데 뭐 거미 비타민을 사 줬더니 뭐 입에 많이 껴서 뭐 끼지 않는 뭐 타블렛 방식의 뭐 제품을 만들어 주고 싶다. 아니면 아까 에어본처럼 뭐 물에 녹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주고 싶다. 아니면 뭐 지금 그런 제품들이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런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운더다. 내가 오너인데 이 제품의 브랜드의 오너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건강식품 뭐 비타민을 먹이고 있는데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거미 제품이 치아를 상하기 때문에 내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어서 플레이버를 넣고 우리 아이들이 먹어도 치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 한 10명 중에 8 분은 멀티비타민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멀티비타민 같이 많이 팔리는 제품은 경쟁을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생산 들어갈 때 10만 병 뭐 20만 병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최소 단위 5만 병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도 유통망이 성립이 돼 있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은 또 팔지 못하고 제품을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폐기할 때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어요. 산업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개발할 때 타겟 고객층이 아주 좁으면 좁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로 게이머들 아니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어 아주 타겟 고객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또 뭐랄까 또 광고의 효과도 좋고 스토리텔링도 좋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객 대상 고객층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제품인데 아이들을 출산한 엄마들을 위한 건강식품. 아이들을 출산하면 어떤 문제 산모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영양분이 많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피부가 푸석해지죠.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아이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 대표님들이 계시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겠죠.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머리가 빠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이 왔다. 그래서 내가 뭐 건강식품을 찾았는데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성 건강식품을 찾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이 먹어도 안전한 식물성 원료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런데 이게 산모가 얼만큼 많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3억 3천만 명이죠.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수천만 명의 산모들이 있고 거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수백만 명의 산모들이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명의 산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를 위한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은 산모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타겟층이 좁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만 팔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팔 것도 아니고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 우리의 시장은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층이 좁아도 타겟은 고객들은 충분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타겟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개발할 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단일 원료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사이베리가 좋다." 그랬을 때 아사이베리 하나로 만들고 또 뭐 "타트체리가 좋다." 그랬을 때 타트체리 하나로만 만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가 너무나 명확하게 쉬워요. 이 뭐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원료가 두 개, 세 개만 돼도 가격 비교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타트체리가 뭐 왜 좋냐 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 잠에 좋다. 그러면 잠에 좋은 어떤 다른 뭐 부수적인 건강식품을 뭐 또 추가해서 뭐 원료를 한 3-4 가지 정도로 늘려서 나만의 독창적인 포뮬라를 만들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 가격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고, 두 번째는 나만의 독창적인 포뮬라이기 때문에 또 특수한 그 시장성이 생기죠. 내 제품만의 장점이.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실 때 단일 원료도 좋지만 내가 특별하게 어떤 그 원료상과의 관계나 아니면 내가 대량 유통망이 수열이 있어서 원료를 많이 구입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단일 원료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은 대부분 어떤 그 포뮬라,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포뮬라를 개발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포인트 또 2,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마존 셀러분들이 뭐 힐리움 10, 뭐 정글 스카우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카테고리, 뭐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 아까 얘기했던 뭐 타트트리 같은 그런 제품들을 검색을 해서 경쟁 상대가 몇 명이나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뭐 또 그 리뷰 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 뭐 BSR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제품들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쪼끔 더 많이 넣고 싸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존하는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타트 트리를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존재하는 타트 트리 제품들이 뭐 USDA 오게닉이 아니다. 그러면 오게닉 제품을 찾아서 판매를 한다거나, 뭐 타트 트리에 뭐 또 같이 부합할 수 있는 뭐 원료들을 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아답토젠, 뭐 마카나 아니면 아시와간다 같은 거를 넣어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된 포뮬라. 왜냐면 더 싸게 팔 수 있으면 그것도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 셀러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더 비싸면, 왜냐면 원가가 더 비싸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기존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 제품군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추천하는 건, 뭐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아마존 내의 다른 모든 제품들이 마찬가지지만 판매 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임상 시험, 미국 말로는 클리니컬 스터디라고 하는데,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된 그런 원료들을 사용하면 기존 원료들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박스를 만들면, 그 여러 박스를 만들면 그게 뭐 몇십 전이면 만들 수 있는데, 뭐 제품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게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싼 원료로 싼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원료, 싼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해서 싼 제품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상으로 효능 효과가 입증된 원료를 또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에어본 제품, 그 제품이 안에 들어간 원료들이 비타민 C, 뭐 아연, 마그네슘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원료들인데, 그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면역에 좋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FDA에서 "이 제품이 면역에 좋다는 증거를 내놔라." 해서 못 내놨죠. 그냥 그 회사에서는 비타민 C도 들어갔고 아연도 들어갔고 마그네슘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면역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FDA에서는 그것은 이 제품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증거를 달라 해서 결국에 제품을 입증을 못했고 벌금으로 2,600만 불을 FDA에 내게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대 광고가 1억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해도 아무리 이익을 봐도 1억만 내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아마존에 물건을 올려 놓고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들은 뭐 신고도 없고 뭐 문제될 점이 없겠지만 내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여러 가지 태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FDA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효능 효과 부분을 뭐 과대 포장했다. 뭐 어떤 뒷받침도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존 셀러분들이 뭐 신고가 들어와서 뭐 제품을 뭐 소각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가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효능 효과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임상을 통해서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된 원료를 쓰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내가 광고도 할 수 있고 뭐 A 플러스 콘텐츠 뭐 A 플러스 콘텐츠는 좀 많이 힘들지만 인포그래픽이나 뭐 블랙 포인트에는 쪼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원료라고 해도 가능하면 10년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드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뭐 이 3년 아니면 2년 어떤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 년인 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료들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제품을 또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고 마케팅을 하고 PPC가 또 제대로 돌아가고 하려고 그러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 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뭐 아마존으로 그 손님들을 유입을 하고 어느 정도 리뷰가 쌓이고 PPC가 효율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땐 6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내 제품의 유효기간이 2 년이다. 그러면 벌써 어떤 제품 마케팅 효율을 내는데 벌써 1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년 이하의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들은 웬만하면은 구입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효기간 3 년짜리 제품을 어 개발하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식품 구입에 구입하는 이유 70%는 패키징입니다. 안에 원료도 아니고 어떤 뭐 성분 아니고 어떤 마케팅 아니고 소비자들 눈에는 패키징이 예요. 패키징이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플랫폼 그런 플랫폼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 더군다나 더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박스를 만들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뭐 직접 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쪼끔 더 투자를 하셔서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브랜드 중에서 아마존에서 많이 판매되는 지니어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판매가 그리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품 그 브랜드를 어떤 사람이 사서 새롭게 브랜딩을 했는데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뚜껑을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라벨 형태를 바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그 건강식품 병이 아니라 파우더를 넣는 그 병에다가 캡슐 타블렛을 넣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됐어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원료, 똑같은 캡슐인데 패키징만 바꿔서 그 브랜딩을 했는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도 중요해요. 원료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원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패키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온라인에서 다 여러 그 제품들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검색해 보고 그 잘 팔리는 제품들 광고되는 제품들이 어떤 색으로 병을 만들었고 어떤 박스를 색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좀 먼저 눈에 띄는 그런 색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는 웨비나가 사실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끝도 없이 제가 막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워낙 건강식품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보기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또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보표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쪼끔 더 전문적인 쪼끔 더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제품 생산할 때 뭐 주의해야 되는 점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오늘 또 어떤 원료에 대해서 뭐 임상 원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또 다음번엔 이 원료에 대해서 뭐 임상 원료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데이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뭐 어떤 부분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또 효능 효과 이런 부분도 이 아마존 리스팅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번에 이번에 아마존 마지막으로 제가 그 리스팅 그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분께 그 만들어 드린 그 제품이 있는데 리스팅이 완료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왜냐면 인포그래픽에서도 인제 이거가 뭐 맞지 않는다. 또 동영상에서도 이거는 또 인제 또 그 되지 않는다. 그래서 리젝트 되고 또 A 플러스 콘텐츠 하는데도 이 워딩은 뭐 또 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또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동영상인데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리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이게 또 이제 액셉트가 돼서 올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A 플러스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 어떤 워딩을 쓰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효능 효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그 A 플러스 콘텐츠나 아마존에 리스팅할 때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좀 예를 좀 드리고 또 브랜드사 어 우리가 지금 그 온라인 시대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주 큰 대기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정말 브랜드사처럼 큰 브랜드사처럼 보일 수 있는지 꾸밀 수 있는지 온라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여기까지고요. 뭐 나머지 시간은 뭐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모르겠어요. 제가 보표님이 뭐 나머지는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자, 아까 말씀 중에 오늘은 약간 미리 보기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또 다른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채팅창에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되신다면 다음 시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앤드류 대표님한테 좀 요청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발표 너무 열심히 해 주셨고 너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셨는데 호응을 많이 해 주시면 또 제가 앤드류 대표님에게 다음 시간 또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강의가 기대가 되신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해 주시네요. 예.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다음 강의 기대돼요. 예, 무조건 해 주세요. 예. 무조건 해 주세요. 다음 시간 아젠다 여기에서 질문 사항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질문 사항을 제가 많이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예. 많이 올려 주셨어요. 예, 많이 올려 주셔 가지고 어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음 좀 한 개 한 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5 분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뭐 네예.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오고 대표님도 뭐 물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잠깐 뭐 어디 화장실 가실 거면 가시고 한 3분 정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잠깐 인제 제가 뭐 저는 이제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건강식품은 FDA에서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FDA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은 일반 프리스크립션 드러그 뭐 제약 제품이고요. 아니면 OTC 제품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전에 클리어런스를 받지만 건강식품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을 먹었는데 이상이 생겼다. 뭐 뭐 많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FDA에서 그때 이제 조사가 나와서 뭐 이런 제품을 뭐 어떻게 수거를 해서 뭐 태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과대 광고, 허위 광고가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징벌적으로 뭐 처벌을 하거나 뭐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건강식품 자체를 FDA에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FDA 뭐 인증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제품에 FDA 로고를 찍어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그것들은 다 불법 행위예요. FDA 로고를 찍어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어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조인하신 분들도 아마 부표님이 이 오늘 웨비나를 편집을 잘 편집을 하셔 가지고 유튜브로 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웨비나를 못 보신 분들은 뭐 쪼끔 기다려 주시면 보표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DA 글라스 인증은 그게 이제 그 원료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을 해 줬다 그런 건데 그거는 제품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원료를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뭐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원료는 뭐 이 건강식품 원료로 써도 피해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거지 뭐 원료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원료만 인증을 해 주는 거고 제품은 글라스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시장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할 때는 뭐 저는 일단 뭐 미국 인제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미국 기준에서 말씀을 해 드리면 저도 뭐 힐리움 10 이나 뭐 정글 스카웃을 사용해서 뭐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키워드 검색도 해 보고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구글 검색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드 어카운트가 있어서 어떤 특정 단어를 얼마만큼 검색을 하는지 그게 뭐 몇 년 동안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검색어에 그 소비되는 그 광고 비용이 얼마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다. 뭐 비타민 C 같은 제품을 만들지 않지만 이 비타민 C를 쳤을 때 광고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여기에 그 공동객이 얼마큼 되는지 바운스 레이트이 얼마나 되는지 뭐 몇 페이지를 보는지 몇 분 동안 남아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또 툴이 있거든요. 그런 툴을 또 통해서 예. 그런 뭐 분석을 해 보기도 하고요. 예. 이어서 그 아까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기존 제품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면 뭐 테스트를 할 때 뭐 그 기존 제품을 좀 드셔보면서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제품들은 뭐 제가 먹어 보고 이제 테스트 해 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먹어 보지 않고요. 제가 이제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는 건 사실 이미 그 경쟁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포뮬라와 또 어떤 마케팅 자료, 그 인포그래픽, 웨이퍼스 콘텐츠 동영상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게 오래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여기 추가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내가 오게닉으로 대체를 하고 뭐 어떤 뭐 특정 원료들을 좀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포뮬라가 나오겠다. 제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먹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워낙 또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먹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로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오케이. 자, 다음 질문으로는 조금 먼저 올린 질문부터 한번 제가 쭉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원료를 배합할 때 섞이면 안 되는 원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가이드를 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예. 뭐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 인제 칼슘 같은 경우에 뭐 비타민 예. C랑 먹으면 인제 석화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인제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특정 원료들은 많지는 않아요. 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케이스가 자주 발생은 하지 않지만 뭐 만약에 뭐 저를 통해서 개발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만약에 대표님을 통해서 제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다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앤드류 대표님께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앤드류 대표님을 통해서 웬만한 제품들을 다 제조를 가능하세요. 특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프로게이머를 위한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또 내 본업에서 내가 아는 고객들을 어떤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문의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뭐 상담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앤드류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 주로 제조하시는데 한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캐나다로 들어오거나 할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가 좀 뭐 멤버분들 중에서 어떤 좀 문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지식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제조되는 이제 건강식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조가 되냐면 미국산 원료를 수입을 해서 네. 한국에서 이제 병입, 그 캡슐에 넣어서 병립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홍삼이나 이제 한국 뭐 그 특산물 뭐 버섯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원료가 미국에서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제품들을 다시 역수입해서 음.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예, 예. 일단 어떤 인그리디언트나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역수입하는 거라면 차라리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MOQ 같은 경우 초기 런칭 수량 어느 정도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뭐 생산 공장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GMP 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어요. 그 Good 예,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어 생산 공장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인증인데 그런 공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그 하드 캡슐 그 단위로 얘기했을 때 한 35만 정 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인증이 없는 곳은 뭐 15만 정도 가능하고 예, 뭐 하지만 저는 꼭 GMP 인증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방금 35만 정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관련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감이 안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오케이. 들면 그러면 예, 뭐 자, 예를 들어서 한 네, 60개짜리나 30개짜리 예, 몇 예를 병. 들어서 만약에 이제 90 알이 들었다. 뭐 예, 하루에 90 알을 먹는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이게 뭐 나누기 90 하면 3,888 병이고요. 예, 예. 대신에 이제 하드 capsule은 쪼끔 높은데 파우더 제품들은 쪼끔 낮아요. 파우더 음, 제품들은 뭐 한 2,000개 미만으로도 만들 수 있고 예, 이게 다 경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좀 예, 특별하게 어떤 패키징 부분을 쪼끔 더 주더라도 MOQ 수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또 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옵션도 있으니까 예, 뭐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 대략 한 뭐 2,000개에서 5,000개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포뮬라를 만들 때 의사나 약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 저 주셨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포뮬레이션을 하는 뭐 케미스트라든지 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같이 어떨 경우에는 포뮬라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의사분이랑 같이 제가 포뮬라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의사의 추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 처음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특정 의사랑 같이 진행을 해서 뭐 그분이 뭐 이 포뮬라 개발에 참여했다. 그래서 인제 이름을 공개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또 뭐 추천사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저렴하게 또 뭐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연락을 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의사분께서 추천하는 방식으로도 저렴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 거기까지 좀 확장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비타민제 판매할 때 FDA 허가가 필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제가 잠깐 대표님이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승인을 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건강식품을 먹고 뭐 탈이 나서 뭐 아팠다. 거기 네. 안에 뭐 또 뭐 먹었는데 뭐 각성 효과가 있어서 뭐 마약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신고를 받으면 뭐 나와서 인제 뭐 제품을 조사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과대 광고, 허위 광고로 신고가 많이 받았을 때는 그런 조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품 자체를 FDA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예. 제품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해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에 FDA 로고를 찍어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음. 됩니다. 예. 실제로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겠네요. 뭐 본 것 같은데 FDA 이렇게 찍고 하는 것들도. 맞아요. 예. 뭐 예. 특히 다이어트 제품이나 이제 이런 예. 경우에는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각성 효과, 좀 뭐 마약성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원료도 구입도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공장 그 사장님이랑 부사장님은 감옥 가셨어요. 음. 미국에서 이제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원료를 알면서도 제조를 해서 감옥 가셨고, 뭐 그리고 또 어. 원료상 한 분도 수수료를 조작을 해서 유효 기간이 끝난 원료들을 계속 판매를 하시다가 또 감옥에 가셔서 뭐 예. 지금 한 7년 정도 계신데 아직도 못 나오고 계세요. 미국은 네. 이런 관련 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게 어떤 분이 지금 예. GMP가 없으면 아마존에 아예 못 판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아마존에서 예. 보면 건강식품 판매 그 맞아요. 룰에 보면 GMP 인증이 필요하다고 썼는데, 예. 사실 아마존에 물건 올려 놓고 아마존에 판매되는 물건 중에서 GMP 인증을 안 받 그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 준 곳이 많습니다. 그냥 예. 인증서만 받아 가지고 판매되는 것도 많고, 또 아마존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제품이 올라가기 전에도 인증서를 보내 달라, 이제 그쵸. 제품이 완료되면 서티피케이트 오브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서류도 보내 달라, 제품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서 보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2년 넘게 판매하시는데 아마존에서 아무런 서류조차 요구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브랜드 등록을 한 다음에 제품을 올려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서류 요청도 받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보면 좀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좀 어떤 아주 체계적으로 막 잘 굴러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레너드 대표님께서는 이제 PL 코스트 대비 리테일 가격, 혹시 리테일도 뭐 유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리테일에서 판매하신다면은 뭐 대략 어느 정도 몇 배쯤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PL 코스트 대비.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원가 대비 이제 판매가가 예. 원가의 한 5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최소 4 배에서 5 배. 내가 뭐 10 불에 만약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40 불에서 50불 정도는 판매를 하셔야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리퍼럴 피 15% 나가고, 거기에 또 FBA 코스트 뭐 한 10% 이상 빠지고, 그리고 또 A 코스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이 아마존 전체 카테고리 평균이 27% 라고 하는데, 건강식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광고비가. PPC 운영비가 비싸기 예. 때문에 지금 정말 30% 밑으로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좀 외부 광고도 많이 하고 구독자도 많이 생겨서 리뷰도 많이 쌓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또 광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4 배에서 5배 정도는 예.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끝나신 다음에 저희 셀러 킹덤에 보면요. 앤드류 대표님의 건강식품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앤드류 대표님이 연락처랑 회사 홈페이지 그거 한번 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요즘 이슈나 언급되고 있는 것 중 건강식품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는지, 혹시 요즘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건강식품 관련된 게 있을까요? 트렌드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소비자들 디맨드 아니면 어떤 좋은 원료들 뭐 이런 것들 컨벤션 쇼에서 선보이는 그런 어떤 좋은 원료들로 이제 뭐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트렌드가 이루어지는데, 얼마 전까지 CBD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많이 개발해 드리는 것 중에서 누트로핏, 그래서 두뇌 건강. 왜냐면 팬데믹 시작되고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요즘 또 뭐 스크린 타임, 뭐 TV, 그다음에 뭐 핸드폰, 타블렛,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전화 오고 문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브레인 서플리멘트, 두뇌에 좋은 것들 만들어 드리고, 또 뭐 눈에 좋은 것들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리고 또 잠 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멜라토닌이 안 들어간 제품들, 천연 원료로 만든 제품들, 뭐 그런 음. 제품들도 만들어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던데, 한국은 트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원료들을 수입하는 분들, 예를 들면 크릴 오일,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데, 크릴 오일이 한국에서 어떻게 트렌드가 형성이 됐냐면, 크릴 오일을 수입하는 원료상이 한 군데예요. 그분이 충판을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 거죠. 뭐 방송국 같은 데 뭐 좋은 아침 무슨 뭐 어떤 여러 가지 한국에는 그런 그 TV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어 냅니다. 음. 그러면 뭐 천기누설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좀 가짜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크릴 오일도 생산되는 곳들은 다 달라요, 브랜드들이. 근데 대부분 어 여기서 이제 한 군데에서 원료를 받아서 동일 제품이죠.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이제 오늘 미리 보기식의 어떤 앤드류 대표님의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앤드류 대표님께 요청을 드리고 컨펌을 받아서 두 번째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대략 하니까 생산하시려면은 한 몇만 불이니까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건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수량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오늘 그 앤드류 대표님의 그 발표에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채팅창 올려주시고요. 앤드류 대표님이 그러면 더 힘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기식 마켓은 이미 강자가 많습니다. 리뷰 수도 10,000개가 넘는 상품들이 비일비재한데요. PL이나 와일레이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광고 마케팅에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성공 사례들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많이 매력적인 마켓이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보여 접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 우리 앤드류 대표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들을 검색해 보면 뭐 몇만 리뷰가 달린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런칭을 했을 때 뭐 PPC 클릭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고객 그분이 런칭한 그 새로운 제품이 임프레션 자체가 50,000이 넘었는데 클릭 드루가 한 40개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옆에 30,000개의 리뷰가 달린 제품이 바로 옆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PP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부터 PPC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PPC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품을 리스팅하고 외부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SNS 마케팅, 뭐 오게닉한 마케팅, 뭐 어떤 전략이 됐든 간에 외부적인 마케팅으로 내 리스팅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리뷰가 쌓였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PPC를 투자를 해야지, 처음부터 리뷰가 안 쌓인 상태에서 뭐 바잉 프로그램 30개 하면 보통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평균 리뷰가 쌓이는데, 그 정도 리뷰로는 고객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 100개 이상 리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100개 리뷰를 쌓기 전에는 PPC에 돈을 투자하면 그냥 피만 계속 흘리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PPC를 돌리지 마시고, 돌려도 되는데 어차피 클릭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돈은 많이 사용이 안 되지만 그 PPC 운영 자금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외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내 리스팅으로 유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요쪽 보시는 분들이 아마존 셀러분들이지만,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웨비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1,200만 건, 1,300만 건, 지금은 한 1,500만 건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존에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영어로 해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한국에 광고를 하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광고의 효과가 좋아요. 미국은 3억 3천만 명, 정말 50개족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고 그분들한테 노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은 5천만이라는 뭐 큰 시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 외부적인 그런 마케팅은 또 상대적으로 또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결국에는 아마존 사업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는 건데 그렇다면은 쪼끔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마케팅으로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역으로 해외 직구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예.